예, 그러면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전략과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전자공시 나온 종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디가 있는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오늘 일단 3개 종목 살펴볼 텐데요. 코인테크와 지누스, 메가스터디 교육이 있습니다. 코인테크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코인텍은 저번에도 제가 시설 투자 한번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82억 원 규모의 매출액 대비해서 한 8.34% 정도, 2차 전지 이제 장비 공장을 이제 증설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좀 나왔고, 이게 2차 전지 자동화 장비 이제 업체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에 모두 다 이제 들어가는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과 유럽 등의 해외 고객사도 다수 지금 확보한 상태인데, 특히 3월 달에 탑 머티리얼이라는 이제 2차 전지 공정 시스템 회사를 좀 인수를 하게 되면서 이 회사가 양극재 투자까지 한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테크가 요새 이제 2차 전지 소재도 굉장히 좀 뜨겁지만 장비 회사들도 이게 만만치 않게 좀 주가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맞물려 가지고 이런 좀 증설 공시는 상당히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좀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시설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좀 수주가 잘 되고 있다라는 그런 또 증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또 레이더망에 잡힌 코인테크 살펴봤고요. 지누스에 대해서도 포인트 잡아주시겠어요? 예, 지누스가 어제 정말 오랜만에 급등이 나왔고 정말 많이 빠졌어요. 이게 네. 주가 12만 원에서 7만 원대까지 빠졌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2분기에 실적이 좀 쇼크가 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물류비 때문에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동남아에서 매트리스 생산해 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아마존에서 항상 잘 팔리는 매트리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기대감을 많이 이제 가졌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실적에 대한 이제 실망감으로 주가가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근데 어제 올라간 이유는 이제 사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물류비가 좀 최근에 약간 꺾이고 있어요. 해운 운임이.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도 실적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전자공시 상으로도 이제 한국 법인장이라는 이제 분이 10월 12일 날 77,573원에 2,576주를 장내 매수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좀 바닥권에 있는 그런 구간에서 또 내부자 좀 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지누스는 그러니까 역발상 투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좀 어떻게 보면 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물류비가 만약에 내년에 완화가 된다면 역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지누스에 대한 좀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좋아지는 그림은 아니에요. 이게 뭐 3분기 실적이 바로 좋아진다. 왜냐하면 3분기까지가 9월이니까 물류비 부담이 더 커졌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도 실적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주가는 그걸 미리 선반영을 다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4분기 내년에 대한 그림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누스 같은 패턴들이 좀 있을 겁니다. 이게 물류비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던. 근데 그런 기업은 이제 또 3분기 안 좋으니까 안 볼 게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 지누스 같은 패턴들도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누스 포인트와 함께 또 새로운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줬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또 마지막으로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메가스터디 교육은 이제 이 대표이사분이 계속 매수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좀 꽤 많이 올랐는데도 일단 10월 5일 날 또 71,390원에 323주 이렇게 뭐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근데 이게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꾸준히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네. 긍정적이고, 그다음 메가스터디 교육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한 증권사에서 보고서도 나왔지만, 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이게 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학력 인구라고 하잖아요. 그게 감소하잖아요. 지금 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근데 고3 수험생은 10년 동안 크게 줄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메가스터디의 가장 핵심 이제 수요층이 고3 수험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 대상자는 줄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번 나왔던 건데, 정부에서 이제 수능 정시 비중 높이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수시 비중이 70%가 넘는데, 네. 예전에만 해도 뭐 수능 이제 처음 볼 때는 거의 100%였잖아요. 정시가. 근데 지금은 이제 비중이 너무 낮아져서 이걸 좀 키우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능 공부해야 되거든요. 또 EBS 연계율도
EBS에서 출제하는 문제를 그 뭐 참고서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한 70% 정도 연계돼서 냈는데 그걸 50%로 줄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이런 교육기관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메가스터디 교육은 최근에 뭐 엠베스트라든가 이런 이제 그 초중 또 중학생 이쪽 대상으로도 계속 보폭을 넓히고 있고 성인 시장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온라인 교육 쪽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그런 회사니까 꼭 장래 매세고가 아니더라도 기업 가치로 보면은 여전히 상승 여력은 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뭐 대표이사가 메가스터디 교육에 뭔가 저점을 자꾸 잡아주는 느낌이긴 한데 매수가 들어왔고 이거 외에서도 기업 가치로 봤을 때 어떤 사업군으로 봤을 때도 매력이 있으니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멘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살펴봤고 리포트를 통해서 픽해오신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 계속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항공 여행주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너무 그 아이디어도 사실상 식상하죠. 사실 뭐 항공 여행주 누구나 아는 거고. 그래서 좀 이제 숨어 있는 리오프닝 좀 수혜주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보고서를 요새 뭐 매일 보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간간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쪽에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11월 9일 날 아마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아마 선언을 할 거라고 지금 네.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서비스 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데 항공, 여행, 카지노가 일단 주가 먼저 움직였는데 그 외적으로 어떤 업종이 좋아질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그러니까 약간 그 많은 분들이 관심 안 가졌다가 갑자기 급등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타이어 업종이거든요. 맞아요. 타이어가 갑자기 좀 치고 갔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분명히 리오프닝은 가니까 이게 좀 숨겨진 뭔가 좀 기업들이나 업종이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타이어 얘기를 그때 예, 하셨었잖아요. 예. 그때 비행기 수요가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으면서 비행기를 만드는 업체가 예. 늘어나듯이 역시 타이어도 자동차도 그렇고 뭐 진짜 항공도 예. 그렇고 실제로 이제 운행 거리가 늘어나면 타이어 업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줬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좀 반응을 했고 그러면 오늘은 어느 쪽으로 포커스를 좀 두신 거예요? 예, 오늘은 뭐 업종보다는 그냥 기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네. 주는 읽어보다가 이제 한 두 종목이 눈에 띄어가지고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 나이스 정보통신이라고 네. 이게 이제 나이스 계열사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매장에 가서 신용카드 딱 결제를 하면 그 결제를 이제 그 업주분이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결제만 한 상태고 이제 매출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일정 시점 후에 현금을 돌려 이제 받는 건데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그 은행이나 카드사 가서 직접 이제 이런 걸 청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뭐 카드사도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뭐 일일이 카드사마다 뭐 찾아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엔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이 있어요. 포스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게 있으니까 어느 카드사를 그냥 다 해도 다 이게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거는 그런 게 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카드사마다 되는 게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해주는 회사가 중간에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벤사라고. 벤사가, 예. 네. 그래서 이 회사가 나이스 정보통신 벤사예요. 근데 이 회사는 어쨌든 오프라인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그 당연히 이 외부에서 쓸 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니까. 그래서 3분기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누구나 아는 거고 위드 코로나 되면 당연히 이제 외부 활동이 늘어나니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건 좀 이제 숨겨진 그 매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이런 이제 부가세 같은 거 환급 받잖아요. 네. 예. 뭐 여러분들도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환급 아마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환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 이제 1년 동안은 매출이 안 나오죠. 예, 외국인 관광객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이제 위드 코로나 돼서 내년에 기대가 돼요. 이 사업부는. 관광객이 다시 한국에 입국이 시작이 되면 이쪽에서 수수료 매출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또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내년도 영업이익은 43%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신용카드 벤 사업도 좋고 또 이걸 텍스 리펀드 매출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매출 발생도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PER도 부담이 없어요. 7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위드 코로나 좀 수혜주로
한번 나이스 정보통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환급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예. 플러스 알파가 더 있네요. 나이스 정보통신 얘기를 해주셨고 한 종목 더 있다면서요? 예, 그 인터로저라고 인터로저 모자면은 이제 렌즈 끼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일회용 렌즈, 네. 예, 일회용 뭐 컬러 렌즈 같은 것도 요새 많이들 맞아요. 착용하시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적으면 굳이 컬러 렌즈 낄 필요 없고 집에 있다 보면 일회용 렌즈도 그렇게 크게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 좀 피해주로 분류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좋은 거는 일단 이제 그 특히 해외 쪽에서 이 회사가 지금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물론 한국도 높지만 일본하고 유럽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좀 성장이 나오면서 일단 실적이 3분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 지금 영업이익이 기존 추정치보다는 좀 상향되면서 지금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또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지금 원달러 환율이 얼마 전에 1,200원까지 한번 갔다 왔잖아요. 네. 환율 상승에 따른 또 수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제일 중요한데 일본 쪽에서 지금 새로운 신규 거래처 공급망을 좀 노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럽도 있지만 일본 쪽에서 이런 이제 거래처가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또 다른 또 어떤 매출 성장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일본의 그 원데이 클리어 렌즈라고 일회용 렌즈 시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OEM 방식으로 이렇게 많이 납품들을 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로저도 내년도 PER 이게 의료기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약간은 그래서 그쪽 섹터의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PER이 되게 낮습니다. 12.6배밖에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인터로저도 여러분들이 뭐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 한번 헬스케어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로조에 대해서 살펴봤고 지난 1년 동안은 주가가 60% 이상 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유일하게 방송에서 인터로조에 대해서 포인트를 듣게 되는 분은 이사님이거든요. 이사님이 은근히 이제 컨택트 렌즈 쪽으로 얘기를 참 네. 자주 언급을 하셨었는데 그동안에 참 많이 올랐었고 다시 한번 또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를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앞으로의 흐름들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로조와 나이스 정보통신 맞고요. 오늘 시장 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뭐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 분위기도 좋았기에 약간 기대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장 전반이 완전 다 올라섰다,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확언하기에는 좀 이른 감도 있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그 약간 꼬였던 실타래는 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베베 꼬였잖아요. 그래서 뭐 시장도 거의 공포였고 제일 중요한 축이 결국 물가와 경기인데 물가는 오르고 경기 성장은 이제 경제 성장은 둔화되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그 두 가지 실타래가 한 번에 풀리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뭔가 전환점이 좀 생긴 게 물가에 대해서 백악관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한다. 좀 우리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논조를 해가지고 그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좋은 모습으로 끝났고 오늘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경기는 지금 사실 중국이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만약에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얘기도 자꾸 돌더라고요. 지준율 인하.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는데 네. 시장이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은 중국 쪽에서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실타래가 꼬였던 게 매듭이 좀 풀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작은 뭐 단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국내 증시가 굉장히 화끈하게 올라 버렸습니다. 근데 마지막 또 실타래가 하나 남았어요. 이게 삼성전자예요. 전자가 좀 너무 꼬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제 반도체 소부장도 다 급등을 하는데 근데 좀 너무할 정도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너무 좀 평가를 너무 네. 좀 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유독 좀 꼬였네요. 잔인해요. 네. 예, 유독 다른 기업에 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네. 예, 좀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쁜 기업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과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오늘 보셔야 될 건 그 대만의 TSM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과연 그래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올랐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반응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3천에 안착을 해서 V자 반등도 사실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오늘과 똑같은 모습이 또 나왔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제와 같은 그러면 증시는 당연히 이 V자 반등은 어려운 거죠. 그냥 늘어지는 거죠. 옆으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급락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당분간 이게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급락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추가 상승이냐 아니면 좀 옆으로 횡보하느냐 이거는 삼성전자의 주가에 좀 달린 것 같은데 전자가 어떤 역할을 해줄지가 좀 관건이고 근데 만약에 전자로 몰리면 다른 기업들은 좀 재미없을 수는 있어요. 예, 이쪽으로 쏠려버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V자 반등의 좀 핵심 키로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꼬인 그 마음을 좀 풀고 삼성전자가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삼성전자가 좀 나가줘야 시장도 오를 텐데 설마 오늘 힘을 못 받지는 않겠죠? 뭐 이렇게 상황이 좋았었는데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전에 근데 TSMC가 실적 잘 나왔을 때 야 경쟁사가 잘 나왔대 하면서 삼성전자가 한번 떨어진 그 기억이 있어서 근데 그러진 않겠죠. 네. 오늘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디지털 사업부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